안녕하십니까, 고담입니다. 오늘 해볼 영화는 스파이럴 되겠습니다. 스포일러 있습니다.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! 자, 스파이럴 보고 왔습니다. 개봉하고 하루 늦게 보고 왔는데요. 이 스파이럴은 소우 시리즈의 스핀오프 격인 작품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소우를 보고 봐야 되나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제 결론은 안 보고 봐도 괜찮다. 직소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된다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소우 시리즈를 다 못 봤어요. 1편과 2편까지는 봤는데 3, 4, 5, 6편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. 이상하게 안 끌리더라고요. 뭐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하향세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. 시리즈가 거듭되다 보면은 뭔가 하향세로 접어들고 레지던트 이블 그런 영화처럼 그런 영화 중에 하나라고 소우는 생각했던 작품입니다. 이번에 스파이럴이 나왔다는 건 아무래도 소우 시리즈가 흥행이 저조하다 보니 새로운 재편성을 하기 위해서 작품이 나왔던 게 아닐까라는 짐작을 한번 해보고요. 자, 그래서 스파이럴 재밌냐? 물어보실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의 관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.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소우 시리즈라고 하면 저예산으로 만든 아이디어로 가득 찬 공포 영화 정도로 생각이 들거든요. 만약에 이 관점으로만 본다면 재미있을 거라고도 생각해요. 근데 제임스 완이 제작을 했고 데런린 보우즈만이 감독을 했고 거기다가 사무엘 잭슨까지 나온다 해서 기대감을 많이 가지게 된다면 아마 실망이 좀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소우 1이랑 비교하는 건 좀 에반 것 같아요. 왜냐면 소우 1은 너무 잘 만든 작품이잖아요. 제임스 완이 초기 때 저예산으로 만들었던 그 아이디어 영화들은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영화와 비교하기엔 좀 모호하고요. 그래서 저는 볼만했다 정도로 쏘쏘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줄거리를 먼저 설명드릴게요. 뱅크스라는 형사가 있습니다. 근데 이 경찰 주위에 경찰 연쇄 살인사건이 일어나요. 근데 이것이 아무래도 직소를 모방한 사건을 벌인 것 같다. 이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. 경찰들은 한 명씩 죽어나가고 여러분들이 아는 방법 있죠? 막 기계장치 막 달아가지고 그 방법으로 죽어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수사를 계속 해나갑니다. 어떻게 보면 뭐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.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냄새가 세븐 냄새가 납니다. 세븐 냄새가 솔솔 나죠. 수사물인데다가 뒤에 반전도 있다는 거. 세븐에 비하면 많이 저조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런 내용의 스릴러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뻔하고 예측 가능하고 클리셰가 있는데 뭐 팝콘 무비로 볼만하네 정도의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. 그리고 잔인한 거 많이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. 제가 생각할 땐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저같이 고어한 거 그로테스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수위 낮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 편차가 심하잖아요. 대중의 시선으로는 좀 잔인한 편이다. 손가락이 뽑히죠. 혀도 뽑히고 거기다가 병들이 날라오거든요. 유리 조각들. 기가 막혔습니다. 저는 되게 좋았어요. 어쨌든 잔인한 걸 못 보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영화 전체적인 내용은 뭐 잔인함이 있진 않지만 당하는 장면 뭐라 그러죠? 뭐 고문을 받는다고 그래야 되나요? 고문을 받는 장면들은 좀 셉니다, 수위가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우 시리즈는 저예산으로 극대화된 상업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작품이에요. 두 인물이 한 공간에 갇혀서 내가 왜 여기에 잡혀와 있는지 막 미스테리한 것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하죠. 그게 소우의 시작이었는데 그 형식과 좀 많기 다릅니다. 드라마타이즈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사물이기 때문에 장소가 매번 바뀌어요. 4배나 더 많은 제작비를 투입했다고 하니까 기존의 그냥 드라마 서사를 가지고 있는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기존의 프랜차이즈와는 조금 다르다는 거, 성격이. 자, 그리고 이 영화를 감독한 분이 데런린 보우즈만이라는 감독입니다. 공포 영화에 특화되어 있는 분이에요. 여태까지 계속해서 공포 영화만 집요하게 하셨는데 소우 시리즈 2, 3, 4편을 또 하셨죠.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세인트 아가타라는 작품도 하셨던 분입니다. 그 영화들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소우 3, 4편은 안 봤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뭔가 전성기 때 다시 돌아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븐에 비할 바가 안 되고 미스테리물 중에서도 미스테리함이 우리에겐 많이 들통이 났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연출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. 특히 마지막 부분에 사무엘 잭슨이 이렇게 발버둥 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노래가 같이 나오면서 고조되는 장면은 저는 긴장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맨 초반에 그 기차로 사람을 하는 부분 있잖아요. 그 부분이 정말 기가 막히게 뽑혔던 것 같아요. 제 이야기를 들려주자면 극장에서 손이 진짜 어디에 둘지 몰랐던
것 같아요. 표현이 너무 잔인했고 목숨을 희생하든지 아니면 혀를 잘라라 그건데 고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. 묶여있죠, 공중에 떠있죠, 전철은 오죠. 진짜 긴장감이 넘치더라고요. 사실 그런 고문 장면이라고 표현할게요. 이 고문 장면들은 한 4번, 5번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맨 처음 게 가장 세다 보니까 잔인함이 후반까지 이어져 내려갔던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땐 2번째, 3번째, 4번째, 5번째 이 뒤에 부분보다 첫 번째가 제일 강했어요. 근데 그 강함이 굉장히 오래 여운이 남다 보니까 후반까지도 강하게 느껴졌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그리고 주인공에 대해서 많이 갈릴 것 같아요. 연기에 대해서.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. 크리스 락 혹은 크리스 뱅크스를 연기를 했는데 이분은 4번의 에미상을 받았던 그런 코미디언이자 배우입니다. 워낙 웃긴 연기를 잘하시고 흑인 인권 뭐 이런 쪽에서 스탠딩 코미디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. 사실 영화에서 뵌 거는 마다가스카 빼고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저에게는. 그래서 되게 생소했던 분이었는데 의외로 그 연기를 맛깔나게 펼쳐주면서 그 중심을 잘 잡아갔던 것 같아요. 이게 개그 부분이 있고 공포 부분이 있고 고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. 이 세 개를 중심을 잘 잡아야 이 매끄럽게 흘러가거든요. 내일 리뷰 나올 슈퍼미 같은 경우는 SF와 판타지 거기다가 멜로 드라마가 잘 안 섞여가지고 막 미치는 영화였거든요.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나마 중심을 잘 잡았다고 생각하고 이 배우가 또 이게 톤이 왔다 갔다 이렇게 음역대가 되게 높게 났다가 막 이렇게 폭이 좋아가지고 뭐라 할까요? 좀 리얼한 연기를 많이 보였다 할까요?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어색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좀 호불호가 있을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. 자, 그리고 여기서 주요하게 나오는 파트너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파트너는 맥스 민길라라는 배우인데 이 맥스 민길라는 영화를 기획하기도 하고 감독도 하는 배우예요. 그래서 원래 감독을 하거나 아니면 영화 전체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서 그런지 사실 이 역할이 뜬금없다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. 충분히. 근데 되게 뜬금없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설득력이 이 정도면 있어 정도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연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. 조곤조곤하게 좀 비꼬듯이 그런 식으로 연기하는 게 전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사무엘 잭슨 형님도 나오시죠. 사무엘 잭슨 형님은 역시 나오시면은 마이너를 메이저로 만드는 능력은 있어요. 거기다가 참 좋은 대사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. 큐베리 마치 이게 전 처음 들어보는 어떤 비속어였거든요. 근데 라임도 맞잖아. 땡큐 베리 마치가 아니라 큐로 지금 맞춘 거 아니야. 저는 이거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 역사에 남을 대사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. 자, 그리고 단점을 좀 얘기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수사물이지만 가벼운 수사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뭐 수사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. 우리가 예측 가능한 선에 있어요. 이 영화에 나온 인물들이 몇 안 돼요. 국장님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동료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파트너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한 명 있어요. 이 중에서 고르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중에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금방 눈치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도 한 2명 중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속였다고 볼 수 있겠죠. 근데 진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단번에 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안 그래도 제가 시추 옆에 있을 때 물어봤어요. 이거는 안 나온 거 아닌가? 이렇게 예. 이렇게까지만 힌트. 어차피 스포일러 있는 리뷰니까요. 앞에 말씀드렸죠. 그리고 드라마 전개가 뭐 루즈하진 않아요. 루즈하지 않고 지루하지도 않아요. 왜냐면 중간중간에 고문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깜짝깜짝 놀래키는 장면들도 많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낄 틈이 없지만 그래도 뭔가 늘어지는 듯한 뉘앙스는 봤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. 자, 그럼 제 별점 매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별점은요,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관점에서 영화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 영화가 재밌게 보일 수도 있고 재미없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기대를 낮추고 보셨던 분들, 잔인함과 오랜만에 그 공포스러운 그런 괴기함, 고어함을 느끼고 싶었다면은 저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점수를 좀 줘서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았어요. 극장에서 이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돈 아깝다는 소리가 안 나오죠. 나름대로 그 기준에 턱걸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조금 기대감을 낮추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자, 요 영상은 이 영화는 조금 뭐 리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, 자, 요거는 좀 추천드립니다. 요거는 추천드리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 리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케이?